자, 이번에는 사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 뭐 이른바 네.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네. 그 지정되는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또 원내대표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또 뭐 센 말로 자유한국당을 도둑놈. 비판을 했죠. 예, 적반하죠. 도둑놈 이렇게 네. 된 표현을 썼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거의 뭐 독재다 네. 이런 독재라는 또 단어를 써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여권을 비판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이름 뭐 나다르크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네. 평소와 달리 굉장히 강성 이미지로 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뭐 여러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특히 여야 대표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협상의 당사자고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이 타협과 협상으로 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이런 분들이 지금은 보면 뭐 더 오히려 세게 좀 이게 정 의원님 이게 과거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야 모두 다 강만 있지 온건이 없어요. 아, 강하기만 하다. 당내 온건이 있어야지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오는 거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그게 지금 양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옛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던 소위 소장파 그룹이 없어진 지 오래됐고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목소리가 전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거의 권위주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당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박근혜 때 새누리당 모습이랑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금 황교안, 나경원 두 이제 양 대표는 결집하는데 이제 자기 세력?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신이 난 듯해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이제 몸집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거기에 굉장히 고무돼 있고 황교안만 해도 그렇잖아요. 정치 신이잖아요. 신델레를 그렇죠. 하잖아요. 신이죠. 그래서 착정을 못했는데 이제 뭐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번 사실. 기회에 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제 야당 내에서 사실 주류로서 행세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류로서 이제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뭔가 지금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괜히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두 분 간의 미묘한 좀 그런 경쟁 것도- 관계 비슷한 것도 그런 좀 것도 어떤 때는 있고. 보여져요. 그게 서로 이제 강 대 강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무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네. 과연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 뒷수사람의 숙제예요. 네. 그러니까 벌려놨으니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장애투쟁 가겠다고 또 말은 했는데 아까 말한 수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법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국회의원들요. 예. 거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는 사실 홀가분하죠. 네. 왜냐면 자기는 불출마니까. 네. 출마를 안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해찬 대표도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예? 나 출마 안 하는 나는 걸리는 거 없어 다 고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네. 좀 무서운 게 없는 제일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게. 근데 좀 그 어법은 좀 야당 내에서 두 쌍두마차가 이제 서로 강대강 그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여당이 또 대표까지 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온통 정치권이 강성만 난무하고 아까 말한 이제 온건하는 목소리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이게 다시 조금씩 나와야지 이제 대화가 되겠죠. 지금 여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문 마케팅을 일정 수준은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험한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해찬 대표가 뭐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보여줄 수도 있는 그 전투력을 대신 보여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전략적인 네.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 이번 공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내년 총선이 되는데 남북 관계는 별 진전 없고 경기는 더 구태되어 있고 그럼 남아있는 건 대통령 뭐 했냐? 3년 동안, 2년 네, 반 네, 동안. 네. 그러면 그때는 이 공약만큼 통과된 것 아니냐라고 이해찬 대표는 사실상 거의 공동운명체잖아요. 이게 대표와 대표의 싸움이 대포 싸움이더라고요. 막 대포를 대포를 쏘고 공격하는 있다. 거죠. 네네.
제가 보니까 편집할 때 이 정도 대포 말씀하시면 여기서 대포 하나 손가락에 날라오고. 대포를 쏴주시더라고요. 아. 자, 요 손가락에 날아가고 이 손가락도 네, 반영되겠죠. 이해찬, 황교안 양쪽에 있으면서 네. 근데 또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거든요.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문재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본인에게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정 의원님 말씀 철호의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강경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매일매일이 대통령 선거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전 재밌는 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의 관계예요. 우상호 의원요? 예, 예. 왜냐면 우상호 의원이 지금 전면전에 특별한 지금 보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전면전에 나설 이유가 없는데 유독 나경원 대표를 겨냥해서 미친 짓이라고 그랬나요? 네. 미친 뭐 X죠. 미친 거 아닌가? 아, 미친 거 아닌가라고 네. 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런 원내대표는 없었다. 나 다를 거냐, 나 달릴 거냐, 뭐 나 달릴 거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2년에 빅 이벤트가 두 개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2022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존재감을 부심을 바짝 키운 다음에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택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서울시장 선거죠. 네. 불과 2개월 뒤에, 네. 2개월 반 정도 뒤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세를 몰아서 본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선거가 그렇더라고요. 대선이 가령 이 여당이 되거나 야당이 되면 또 그 다음 중요한 선거 가까운 시기에 있는 건 또 반대 현상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우리가 시소 효과 예, 비슷한. 일종의 그런 지그재그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욕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저 지금 됐었죠.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예. 이미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경원, 왜냐면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강한 발언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유독 나경원 대표들이 이거 잘못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아주 좀 미친 이건 좀 센데 이거 네. 진심이신가요? 그랬더니 진심이에요. 이런 게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만큼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먼 미래까지 내다본 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런 셈법을 가지고 얘기들을 지금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 오늘 그 박지원 의원 얘기 혹시 뭐 정 의원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국면에서 네. 가장 뭐 득을 본 사람이 유승민 안철수다. 저는 이런 그건 평가를 잘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약간 맥락이 좀 박지원- 격동하긴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박지원 그런 말씀을 대표가 했는지. 점점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네. 옛날만 못해요. 이거 제목으로 나가야 되겠네. 정두원, 박지원 예전만 못했다. 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총기를 잃어가고 저는 있다. 그런 이유를 알고 있죠. 박지원 의원님 비키십시오.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이제는 정치구단의 명성을 정두원 의원께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계시잖아요. 이런 또 뉘앙스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국면에서 뭐 유승민 의원, 뭐 안철수 전 대표. 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대표가 저는 지루박 말고 왈츠를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루박보다는 왈츠가 박자가 좀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바른 미래당이 아니라 당명을 빠른 미래당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좀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왜? 이슈를. 사부임 전쟁할 때까지 이것을 미뤄뒀어야 될 현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급했다면 네. 당이 지금 막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이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할 때 그리고 대선 출마할 때 또 몇몇 차례에서 저는 좀 더 한 박자 빠른 선택을 한 것이 본인으로서나 당을 위해서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네. 바른 미래당으로 가야 되는데 거친 미래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벌써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졌는데. 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이번 패스트트랙의 최대 수혜자라는 박지원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오히려 지금 유승민 전 대표는 너무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바보 의총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이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 바른 미래당의 당명을 분석을 해보면 미래는 대안이거든요. 그냥
바보 의총 이런 어떤 돌직구를 날리기 이전에 좀 대안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 바른미래당 정도의 정당이면 수준의 정당이면 기대감을 갖는 정당이면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빠른 막판에 이렇게 반전을 노릴 게 아니라 사보임 이전에 훨씬 전부터 네. 김관영 원내대표 3개월 전에 당신의 그 안이 못마땅스러우니까 우리는 의총에서 이거 거부합니다. 이렇게 좀 했더라면 훨씬 더 제대로 했을 텐데 저는 아쉽다는 것이죠. 네. 정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그 박지원 의원 뭐 그 얘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잘 의원 이해를 못하겠고요. 네. 오히려 지금 한계를 더 드러내고 있죠.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드러날 거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큰 이제 그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 와중에서 이제 본인이 자유한국당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절절하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퇴로를 끊어버리는 셈이죠. 네. 퇴로가 끊겼어요. 그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 셈인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은 옛날로 더 다시 원상 복귀하는 셈이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또 국민의당이 다시 쪼개져서 안철수계하고 호남계로 쪼개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합친들 무슨 힘을 갖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사람들이 뭔 당을 건사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말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한계를 드러냈고 앞으로 더 드러낼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유승민, 안철수 두 분들한테는. 네. 예, 여러 가지 오늘 전망 뭐 해봤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